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지난해 연말 강세를 보이면서 2,700선을 내다봤던 코스피가 이제는 2,500선을 방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에 기대를 걸어볼까 했지만 대형주들이 연달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면서 조정세가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피가 1월 좀 생각보다 좀 네. 깊은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일단 역시 그 연말 랠리 때 작용했었던 이제 그 극대화되었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미 연준 주요 인사들은 계속 좀 신중론을 좀 유지해주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그 중동 리스크까지 좀 부각됐고 또 주요 대표 그 기업들의 또 4분기 실적도 좀 좋은 흐름은 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 이제 이런 기납적인 부분에서 이제 왼쪽에 형성된 이런 좀 자료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코스피의 주봉을 보시면 이제 그 반복적으로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형성했었던 박스권 상단이 이제 2,650선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또 연말 랠리 시작점인 2,500선 초반까지,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한번 이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추가 돌파는 못했지만 반대로는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은 이제 제한적인 표현인데 일단 2,500선을 이제 12월에 넘겼기 때문에 이제 저항 영역이 아닌 이제 지지 영역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얌전해지고 그리고 또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진정이 된다면 2,500선 초반에선 다시 한번 좀 진정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선 다시 한번 또 연말 때 움직였었던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한 이제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높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새해 코스피가 쉬어가는 와중에도 증시 주변으로 투자 대기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투자처에 집중해야 할까요? 개인들의 작년 순매수 종목들을 토대로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죠.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주도주의 부재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개인들은 어떤 종목들에 집중했을까요? 주식시장의 젊은 층, 3040 개인들이 장바구니에 가장 많이 담은 종목들 준비했습니다. 한 증권정보 업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대는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역시 포스코홀딩스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뒤를 에코프로 BM, LG화학 등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 개인들이 2차 전지주에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새해에도 2차 전지주에 대한 개인들의 러브콜은 지속되는 형국입니다. 반면 개인들의 선호주였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순매도 1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3040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2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반도체 대장주에 대한 실망감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새해 개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수익을 더해갈 수 있을까요? 성공 투자를 위한 대응 전략과 기대주 계속해서 5스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개인들의 2차 전지주 사랑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2차 전지주가 개인들의 선호 종목으로 남아있을지는 의문인데 먼저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 어닝쇼크를 발표하면서 섹터 전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했죠. 네, LG에너지솔루션의 어닝 쇼크와 함께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2차 전지주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된다면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일일이 이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한, 하이투자, 다올 투자증권 등이 모두 LG엔솔의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고요. 배터리 가격에 따른 수익성 부진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고 양극재 가격은 올해 1분기 그리고 배터리 가격은 2분기까지 하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업황은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2월 초까지 글로벌 완성차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행동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또한 AMPC 지급 관련 협의와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투자 심리 위축과 함께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일 듯합니다. 그리고 앞서 개인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포스코홀딩스 역시 4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도 역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아요. 근데 참으로 요상한 게 신기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데 왜 개인들은 꼭 잘 안 나가는 종목들을 매수할까? 매수하면 왜 꼭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수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 포스코홀딩스
당분간 지속해서 조정 국면만 예상이 되고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없어요. 수개월간 지나더라도 수익도 없는 나날을 보내야 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잘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전형적인 계단식 다운 패턴입니다. 계단 보여준 다음에 또 다운되고 계단 보여준 다음에 또 다운되는 이런 형식인데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박스권 만들고 한 단계 하락했죠. 11월부터 1월 초까지 또 박스권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또 한 단계 하락을 해요.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즉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실적은 전년도 4조 8,500억 원. 올해 4조 1,700억 원. 뭐 실적은 거기서 거기 조금 줄어든 상태.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5%밖에 안 돼요. 이 회사가 진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가 하는 정도로 조금 안타까운 정도인데 철강, 무역, 건설, 에너지 쪽 분야이긴 하지만 원가 부담은 늘어나고 판가는 하락하고 있어요. 판매가는. 그러면 연내 철강 시황 회복 없죠.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갈 이유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요가 들어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단식 다운만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일부는 정리해서 좀 빠른 쪽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작년 개인들의 순매도 1위 종목이지만 또 새해 기대주이기도 한 삼성전자 역시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도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잖아요. 네, 우선 삼성전자의 이제 1월 그 약세의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일부 후퇴되면서 그 12월 상승 랠리를 보였었던 이제 기술주 전반적인 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4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실망감. 또 세 번째는 이제 오너일과의 2조 원 가량의 이제 블록딜 이런 이슈였습니다. 이런 그 주가 하락을 이제 회복할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극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이 필요하겠는데 우선 첫 번째 이슈인 블록딜 이슈는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두 번째는 어닝 쇼크도 이제 4분기 어닝 쇼크가 있었지만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한 그 바닥 통과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반도체 쪽은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금리 인하 부분인데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후퇴는 그 시기상의 문제이고 3월이냐 5월이 문제일 뿐 방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론은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로의 재전환이 아닌 조정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의 박스권인 6만 7천 원부터 7만 3천 원 사이에 상단을 12월에 이제 돌파를 하고 다시 이 라인까지 내려갔습니다. 7만 3천 원 전후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지지력을 찾아가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런 작업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리스크가 이제 다시 한번 확대되면서 좀 변동성은 주고 있으나 이제 7만 원 초반에서의 지지력을 찾아간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재매수 또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가장 주목할 핵심 섹터 세 분이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플랫폼과 엔터,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과 의료기기입니다. 한 분씩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플랫폼 하면은 초거대 AI 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AI 쪽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그 플랫폼과 엔터주들은 제일 중요한 게 변함없는 폭풍 성장과 실적입니다. 제 1순위로 둬야 될 거고요. 이 기업들은 글로벌 악재가 나와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실적을 가지고 있죠.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항공사만 보더라도 코로나 발생하면 당장 실적이 곤두박질 치거든요. 네.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척박한 환경에서도 잡초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가진 대한민국 최강의 실적주들이니까 이쪽을 보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우선 이제 실적 시즌에는 이제 그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이제 숫자, 즉 실적을 통해서 이제 정당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인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의할 부분은 이미 주가에는 선 반영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4분기의 그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의 전망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올해 계속 좀 지속적인 우상향을 지속이 되고 있는 기대가 되고 있는 반도체가 이제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작년 9월 이후 S&P 500 실적 전망도 이제 반도체 섹터만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관련 모멘텀도 이제 풍부한데 온 디바이스 AI가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할 거고 또 AI 생태계의 수익화 여부를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 이제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이제 반도체 섹터의 시장 주도력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월 국내 증시를 활용해서 오히려 지금 시장을 연말에 주도했었던 AI 반도체 중심의 이제 비중 확대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 이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업종으로 이제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많이 꼽는데요. 그 중국에 이제 그치지 않고 일본이나 동남아, 북미까지 시장 확대를 빠르게 성장세를 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이룩한 제일 많은 업종들이 포진된 업종이 이제 화장품과 의료기기이기도 합니다. 화장품 업종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추천해드리고 있고 3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던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요. 다시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또다시 보여집니다. 의료기기에서는 2배 넘게 수익을 들였었던 클래시스나 비올 같은 경우가 지속적인 성장세가 가능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Stopping me,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Better believe I'll be standing here, there ain't no moon that can outshine the sun.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Second to non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I'm standing at the edge now, it's about to go down. I'm gonna take it higher. It's time for me to light it, so they can't deny it. Hey, bring that fire. Bring that fire. If you take a shot, boy, you better not miss, cause it won't ever happen again. You're gonna wake up and not even know what your name is or where you have been.